안녕하십니까. 2022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체육교육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교과인 동시에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하는 유일한 교과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고 스포츠의 기초, 기본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교육은 크게 낭만체육, 기초체육, 융합체육, 문화체육, 전인체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낭만체육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체육 수업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모두가 함께 즐거운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올터치 규칙, 1m 접근 금지 규칙, 전원 타격제 앤 세트제, 유턴 터치 규칙, 말랑말랑하고 큰 교구를 사용하고, 터치아웃 규칙, 시간과의 경쟁, 단순 동작으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터치 규칙입니다.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농구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혼자만 재미있고 다른 친구들은 들러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의 손을 거쳤을 때 슛을 할 수 있다든가 큰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m 접근 금지 규칙도 있습니다. 공을 잡았을 때 상대편이 이렇게 다 감싸 안으면 패스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m 정도 접근 금지시키는 규칙인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 공을 들고 있는 학생이 이 노란 공으로 빨간 팀을 태그하면 그 패스, 다음 패스까지 앉아 있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1m 정도 접근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패스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보면 공을 패스했을 때 우리 팀이 떨어뜨리면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공격권이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공격권만 넘어가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편이 놓치더라도 빨리 주우면 다시 공격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체육 수업이 됩니다. 전원 타격제인데요. 뭐 야구라든가 티볼이라든가 어떤 필드형 게임을 할 때 3아웃제를 보통 하는데요. 전원 타격제를 하게 되면 3아웃을 좀 시킨 친구가 비난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고 모두 다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타격제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트 점수제 이런 겁니다. 1회를 한 결과 8대 0으로 끝났다. 그러면 1세트는 A팀이 이겼습니다 하고 2세트 할 때, 그러니까 2회를 시작할 때 리셋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기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점수판을 넘기고 있죠? 선생님이 기록한다든가 학생들이 기억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득점을 하게 되면 점수판을 학생들 스스로 올리도록 하면 점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서 동기유발도 되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1회를 하고 났더니 이쪽 편이 이겼구나. 다시 2세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세트 점수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턴 터치인데요. 보시면 학생들이 달려갔다 와서 바로 터치하게 되면 그 출발선에서 반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뛰어오면 이 모든 친구들을 돌아서 뒤에서 이렇게 터치하도록 그 유턴을 해서 터치하도록 하면 반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 터치도 낭만 규칙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터치아웃제인데요. 발야구라든가 티볼 경기 이런 걸 할 때 1루수가 놓치면 달려오는 주자가 아웃이 안 되고 살아남죠. 그런데 1루수가 공이 날라왔을 때 잘 못 잡고 터치만 하더라도 잡은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루라든가 2루라든가 3루라든가 홈에서 호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역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수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밌게 체육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도전제인데요. 팀과 팀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도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모듬 4명이 도망 다니도록 하고 나머지 모듬은 1모듬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모듬이 전부 잡힐 때까지 몇 분 몇 초 걸렸나? 그래서 시간과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도전하면은 친구들끼리 경쟁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체육입니다.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요. 던지기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초적으로 학교에서 길러주어야 될 것들인데요. 보통 FMS라고 해서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리터러시라고 해서 신체 소양, 운동 소양, 스포츠 소양, 다양한 리터러시를 학교 체육을 통해서 길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KFMS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걷기 및 달리기, 뛰뛰기, 주고받기에 다양한 조작 움직임을 넣어보았습니다. 던지기, 날리기, 굴리기, 차기, 치기, 몰기 등이 되겠죠. 그리고 표현하기에 흉내내기. 타이어를 흉내내면은 체조 동작이 될 수 있겠고, 춤을 추면은 표현 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엄치기로 수영과 수상 안전.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도 계곡이라든가 수영장이나 이렇게 놀러 가게 되는데요. 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속에서 걷는 활동이라든가 물에 갔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림픽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달리기랑 수영 같은 질주형, 리듬 체조나 댄스 같은 표현형,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결합된 복합형, 그리고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표적형, 투기형, 체조형,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이런 스포츠를 즐기려면 기초 체육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융합 체육입니다. 체육 또한 다양한 교과와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어떤 체육의 경험, 스포츠의 경험을 글쓰기로 할 수 있겠고요. 글쓰기를 할 때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고,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전략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도덕입니다. 스포츠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써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친구들과의 다툼의 순간들인데요. 체육을 하면서 경험했다면 그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와의 융합도 가능합니다. 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나라에 대한 지리, 역사, 문화, 언어 체험도 가능할 것입니다. 수학과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야구 경기의 타율이라든가 방어율 계산하는 거, 구기 종목에서 다루는 공의 전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기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스포츠에 적용되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내전인데요. 야구 선수의 어떤 손목의 내전, 배구 선수의 스파이크, 테니스 선수의 서브. 이때 내전은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서로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체육과 체육의 융합도 가능합니다. 던지기랑 골프를 융합한 건데요. 던지기 한 뭐 10번만 던지면 팔 아프죠. 근데 골프랑 접목을 해서 학교라든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기구들을 홀로 정하고 그 홀을 다 도는데 그러니까 맞춰야지 홀을 하나 완성한 거죠. 그래서 몇 타에 들어왔는지를 겨룰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악과도 융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험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도 최근에 멀리뛰기송, 달리기송, 테니스송도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또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해서 음악을 틀면서 체육도 가능합니다. 선 따라 걷기 할 때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해서 남는 사람이 순례를 한다든가 음악을 바꿔가면서 이때는 호핑으로 하자, 이때는 갤러핑으로 하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과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깃발 멀리 뛰기인데요. 학생들한테 멀리 뛰라고 하면 몇 번 뛰면 좀 재미가 떨어지는데요. 자신의 기록에 자기가 만든 깃발을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아래는 이제 책자인데요. 스포츠 경험들을 책자로 만들 수 있고 각종 그림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와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저는 알파벳을 출력해서 코팅하고,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다. 스포츠랑 관련된 단어를 가져오자 하는데 이때 달려가서 한 명씩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알파벳을 듭니다. 친구들이 OX를 몸으로 표시합니다. 가져와도 되는 건지. 뭐 S다. 그러면 스위밍이라든가 스키가 가능하니까 가져와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듬이 빨리 그 주제에 맞는 단어를 완성하는지를 하는 것이 워킹 잉글리시고 러닝 잉글리시도 가능하겠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영화가 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동적인 장면을 가지고 학생들의 배움의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입니다. 요즘에 프로야구가 아주 인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스포츠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요. 가정에서도 갈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단체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 문화를 접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 규칙을 알 수 있고요.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 직접 경험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전인체육인데요. 학교 체육은 전인체육을 지향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피구만 한다든가 일부 소수만 좋아하는 축구만 매번 한다든가 그러면 학생들이 체성, 인성, 지성의 배움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수업을 경험하게 해서 체력도 기르고 기본 움직임 기술도 기를 수 있어야 되겠고 다양한 스포츠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 수업 시간이 싸우고 화내고 그런 학교 폭력의 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면 다 같이 원을 그려서 앉은 다음에 반성의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체육에 대한 지식, 전략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체성, 인성, 지성을 합친 체인지,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체육 수업을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설계, 성격, 목표가 나오는데요. 문구가 다 비슷합니다. 활, 건, 문이 겹쳐져 있는데요. 활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은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문은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를 보면 체육관은 활건, 문, 이걸 추구한다고 하고 있고요. 성격을 보면 체육관은 신체 활동의 학습을 통해 활건, 문, 자질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목표를 보면 체육관은 활, 건, 문, 영위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 수행 역량은 신체 활동 형식에 적합한 움직임의 기능과 방법을 효율적 심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운동 스포츠 표현 활동 과정에서 움직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며 발달한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역량은 체력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능력으로 체육과 내용 영역에서 학습한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함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은 다양한 신체활동 문화를 전생애 동안 즐기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각 신체활동 형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류가 축적한 문화적 수명을 내면화해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면서 길러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의 선정 원리를 보시면 지식 이해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명제적 지식은 개념적, 원리적, 이론적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방법적 지식은
입문을 위한 기초기술, 참여를 위한 복합기술, 제도화된 활동을 위한 응용기술, 정식 활동의 심화 및 전문기술 순으로 가치 태도는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순으로 과정 기능은 인지, 시도, 수용, 분석, 적용, 실천, 평가, 고성, 지속 순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보겠습니다.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 즉 활건문,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가치 태도를 실천한다. 이런 문장의 기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움직임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움직임의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게 움직임 기술을 수행하며, 움직임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 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증진 및 관리하며 건강의 증진과 관리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셋째는 신체 활동의 고유한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 활동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다양한 문화 양식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운동은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방법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된다. 둘째, 체력은 건강의 기초가 되며 건강은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과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증진된다. 셋째, 인간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소를 보면 3, 4학년하고 5, 6학년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3, 4학년에 운동과 체력, 그게 5, 6학년으로 가면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이렇게 되고요. 기본 체력 운동 방법은 체력 종류별 운동 방법. 운동과 건강은 운동과 성장 발달, 건강한 생활 습관은 안전한 생활 습관 이렇게 연계되고요. 과정 기능을 보면 운동과 체력의 관계 파악하기, 5, 6학년에서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이제 세분화된다고 그랬죠.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의미와 요소 파악하기. 3, 4학년의 기본 체력 운동 시도하기는 5, 6학년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운동 시도하기. 운동과 건강의 관계 파악하기는 운동과 성장 발달의 관계 파악하기. 건강한 생활 습관 시도하기는 운동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방법 탐색하며 대처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활동하기는 5, 6학년에 다시 한번 나오고 중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활동하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 태도는 뭐 초등학교 3, 4학년, 6학년, 중학교 다 다른데요. 3, 4학년에서는 긍정적 신체 인식, 운동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운동 및 건강 습관 실천 의지이고, 5, 6학년에서는 체력 운동 참여의 근면성, 체력 증진을 위한 끈기, 성장 발달의 차이 공감, 안전사고에서의 침착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가치 태도로 체력 문제 해결 의지, 운동 실천의 자기 주도성, 자율적인 건강 추구,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안전 의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지식위에는 두 개씩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체력 증진의 원리, 체력 증진 운동 방법, 체력 관리의 원리, 체력 관리 운동 방법, 운동 처방의 원리, 운동 처방 방법, 신체 건강의 특성, 신체 건강 활동,
정신건강의 특성, 정신건강활동, 사회적 건강의 특성, 사회적 건강활동 이렇게 묶여 있고요. 과정 기능을 보면 체력 운동 원리 분석하기, 체력 요소별 운동 방법 적용하기, 건강활동 특성 분석하기, 건강활동 방법 실천하기, 그리고 안전하게 활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은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이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3, 4학년군, 5, 6학년군은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영역입니다. 스포츠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스포츠는 인간이 제도화된 규범과 움직임 기술을 바탕으로 타인 및 주변 세계와 소통하며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둘째, 스포츠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기술과 창의적인 전략을 발휘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셋째, 인간은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끼고 활동적인 삶의 태도를 배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3, 4학년에서는 이제 기본 움직임 기술 중심이고요. 5, 6학년은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이 반복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3, 4학년 지식 2에는 스포츠와 움직임 기술, 기본 움직임 기술의 종류와 수행 방법, 스포츠에서의 기본 움직임 기술 수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과정 기능으로는 스포츠의 의미와 유형 이해하기, 기본 움직임 기술과 스포츠 관계 파악하기, 기본 움직임 기술의 종류 파악하고 시도하기,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 종류 파악하기,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 시도하기, 안전하게 움직이기,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 태도로는 움직임 수행의 자신감과 적극성, 최선을 다하는 태도, 게임 규칙 준수, 스포츠 환경에 대한 개방성, 스포츠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 6학년 지식 이해를 보면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스포츠 요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뭘 빼고 살펴보면 지식 이해로 유형,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활동 방법과 기본 전략이 제시되어 있고 과정 기능으로는 유형 파악하기,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활용하기, 기본 전략 적용하기, 안전하게 활동하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 태도로는 목표 달성 의지, 상대 기술 인정, 팀원과의 협력, 구성원 배려, 스포츠 환경을 아끼는 태도, 스포츠 환경에 감사하는 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스포츠가 반복됩니다. 그걸만 빼고 살펴보면 지식 이해로 역사와 특성, 경기 기능과 수행 원리, 경기 방법과 전략이 제시되어 있고, 과정 기능으로는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이 반복되는데요. 이걸 빼고 살펴보면 역사와 특성 비교하기, 수행 원리를 경기 기능에 적용하기, 경기 방법과 전략을 경기에 활용하기, 그리고 안전하게 경기하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 태도로는 경기 수련에 대한 인내심, 도전적 경기 태도, 팀워크와 신뢰, 페어플레이, 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 의식, 스포츠 환경에 친화적인 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은 표현 영역입니다. 첫째, 표현 활동은 인간이 신체 움직임에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표현 활동은 기본 움직임에 표현 원리가 적용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되며 구성 및 창작의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셋째, 인간은 다양한 표현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하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현 영역은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이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학년을 보시면 지식 이해로 표현 활동과 움직임 기술, 기본 움직임 기술의 표현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과정 기능으로는 표현 활동의 움직임 기술을 파악하고 시도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 기술 표현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5, 6학년 군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데요. 지식 이해로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현 활동의 유형,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이 제시되어 있고, 과정 기능으로는 표현 활동의 유형 파악하기,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활용하기,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하고 발표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치 태도는 3, 4학년군의 움직임 표현에 대한 호기심, 움직임 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제시되어 있고, 5, 6학년군의 다양한 표현 활동 유형에 대한 수용적 태도, 움직임 표현의 신미성 추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보면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 지식 이해부터 살펴보면 표현 활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표현 활동의 역사와 특성, 동작과 표현 원리, 창작과 감상이 제시되어 있고 과정 기능으로는 표현 활동의 유형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와 특성 비교하기, 동작 표현하기, 원리 적용하기, 작품 창작하고 감상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치 태도로는 표현의 독창성, 다양한 표현 활동에 대한 개방성, 예술적 표현에 대한 공감과 비평 의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 4학년군 신체활동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영역의 기본 체력 운동으로는 첫째, 체력 운동 관련 기본 움직임 기술로 걷기, 달리기, 매달리기, 버티기나 굽히기, 밀기, 당기기가 제시되어 있고, 둘째, 체력 운동 기능으로 오래 달리거나 걷기, 팔굽혀 펴기, 윗몸 말아 올리기, 왕복 달리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 운동 및 생활 습관으로 첫째, 건강 생활 습관인 자세, 체중 및 체형 관리, 위생, 식습관, 정서 관리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운동 생활 습관으로 맨손 체조, 산책, 계단 오르기, 생활 주변 운동기구 활용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기본 움직임의 기초 기술로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로는 기술형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전략형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현 영역에서는 기본 움직임의 기초 표현으로 이동 움직임 표현, 비이동 움직임 표현, 조작 움직임 표현이 제시되어 있고, 기본 움직임의 표현 방법으로는 추상 표현, 모방 표현, 리듬 표현, 도구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상 표현은 언어 표현, 느낌이나 생각 표현하기. 모방 표현은 사물 표현, 인물 표현, 자연 현상 표현하기가 있고, 리듬 표현으로는 박자, 강약, 빠르기, 패턴에 따라 표현하기. 도구 표현으로는 줄, 공, 천, 홀라프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5, 6학년군 신체활동 예시입니다. 운동 영역에서 세부 영역으로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신체활동 예시로는 건강 체력 관련 운동으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운동, 운동 체력 관련 운동으로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운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장 및 안전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성장 관련 활동과 안전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영역은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기술형으로는 기록형, 동작형, 투기형, 전략형으로는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생태형으로는 생활환경형, 자연환경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현 영역은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현대 표현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스포츠 표현 활동으로는 창작 체조, 음악 줄넘기 활동, 전통 표현으로는 우리나라 외국의 민속 무용 활동, 현대 표현으로는 라인 댄스, 댄스 스포츠, 스트리트 댄스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의 방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체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교수학습, 움직임의 체계적 발달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맞춤형, 신체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창의성과 인성 함량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먼저 신체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교수학습입니다. 체육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가 있고요. 이게 구현된 게 성취 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 수업의 주제를 잡고 과제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학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체 활동을 위한 학습이 있고요. 신체 활동에 관한 학습이 있고, 신체 활동을 통한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 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다시 교수 학습을 설계할 때 반영이 됩니다. 이제 학습 과정 완료가 되겠고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관리 역량,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이라는 이 체육과에서 정하고 있는 역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움직임의 체계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입니다. 그래서 명제적 지식을 보면 개념적, 원리적, 이론적 순으로 나아가고요. 가치 태도는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순이고 방법적 지식은 기초 및 복합 기술, 응용 기술, 전문 기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움직임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 어느 부위로, 노력, 어떻게, 공간, 어느 방향으로, 관계, 누구와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기술, 이동, 비이동, 조작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전략에는 전술, 인식, 의사 결정, 기술 적용, 전략 평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발달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맞춤형 교수 학습입니다. 선생님께서 안내한 학습, 그리고 학습자가 직접 설계한 학습,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형들이 있죠. 전략들을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교수학습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체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을 위한 교수학습인데요. 체육 수업만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운동 소양을 모두 함양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교내 체육대회,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자율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 학습인데요. 디지털 도구, 매체 소프트웨어, 영상 저류, 그리고 엑서 게이밍,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통합적 교수 학습인데요.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 수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간접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감상하기, 토론하기, 조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군 단위, 연간, 온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학년군 단위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을 성취 기준에 맞게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시된 모든 성취 기준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년별로 영역의 중복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영역을 나누어 편성하거나 학기 중 주당 1시간을 해당 영역에 편성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에는 운동장에서 수업해야 된다 하면은 하나 영역으로 고정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체력,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온라인 과제 활동을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학습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짜본 것입니다. 한 학년 지도했을 때 예시인데요. 안전 영역은 이제 사라졌지만 체육 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되겠고, 우천시에는 뭐 안전 관련돼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운동 스포츠 표현 속에 이제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추출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라든가 9월에 학기 시작할 때는 운동 영역의 어떤 단발성 활동들을 할 수 있겠고요. 4, 5, 6월이라든가 10월, 11월 같은 경우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있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움직임 기술을 가르치고 단순 규칙에서 복합 규칙으로 그래서 간단한 활동에서 복잡한 활동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7월하고 12월, 뭐, 날씨적으로 좀 제한될 때는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표현 활동할 수 있겠고요. 뭐, 2월에는 뭐 단발성의 교실 체육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 운영을 할 때 1년에 지켜야 될 규칙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고요. 어린이날 즈음해서 반대항 대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대항으로 개인 달리기에서 금운동 선물 줄 수 있겠고요. 반대항으로 단체 게임 가능합니다. 대진표를 짜가지고 그리고 반대항 이어달리기도 가능합니다. 반 전체가 뛸 수도 있고요. 대표 선수가 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년말 대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게임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서 연습한 다음에 그래서 올림픽도 할 수 있고요. 학년 대회로 2학기 때 빅발리볼 대회, 인디아카 대회, 티볼 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 말에 댄스 관련해서 표현 대회도 가능하고 이러한 스포츠 경험들을 쌓아서 문집으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단원 운영 관련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단원 목표와 학습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년군의 신체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다면이겠죠. 이 기술형 스포츠 영역에서의 달리기는 건강 활동을 위한 달리기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냐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달리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수 학습 활동의 다양화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운동 기능, 신체 특성, 문화적 배경 등 학생들의 수준하고 사전 학습 경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겠죠. 셋째, 체육 시설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겠고, 넷째, 차시별 수업 내용의 엄선과 위계적 조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업 운영입니다.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학습 활동의 재구성 필요하고요. 학습 기회의 평평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평등한 학습 기회는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학습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학습자가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수업 분위기 조성해야 되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업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 또 모두먼들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역할을 주면 좋습니다. 저는 방귀소리 역할을 많이 줬었는데요. 방향꾼입니다. 모둠의 리더,
결정, 판단, 건강 확인합니다. 기록꾼입니다. 점수를 암기하고요. 기록합니다. 소리꾼입니다. 체육 교구를 소리 없이 설치합니다. 리듬꾼입니다. 체육 교구를 정리하고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입니다. 체육 수업할 때 신호랑 구호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삑삑 모여 하면 모입니다. 처음 만나는 대형이고 모든 별로 정해진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삑삑삑 다 모여입니다. 설명 대형인데요. 설명을 듣기 좋게 교사 앞으로 와서 모여서 앉게 됩니다. 삑삑삑삑 모든 미팅입니다. 토의하거나 토론하는 대형인데요. 모든 별로 원을 그리면 앉는 대형이고요. 삑삑 넓혀입니다. 준비 운동하거나 정리 운동할 때 쓰는 대형인데요. 개인별로 공간을 넓히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할 때 호루라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수업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준비하고요. 도입에서는 건강 확인하고 동기유발하고 학습 문제 확인하고 활동 안내합니다. 그리고 전개할 때 주활동 이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은 워밍업입니다. 주활동을 하기 전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풀어주어야 학생들이 관절도 풀어지고 또 근육도 이완돼서 다칠 확률이 적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활동하고 나서는 다시 정리운동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정리 단계로서 반성도 해보고 정리하고 차시예고하게 됩니다. 삑삑 하면 모여 해서 방귀 소리 순으로 모든 별을 이렇게 서도록 하는 거고요. 삑삑삑 다 모여 하면 이사 용모듬이 앞으로 나오고 다 앉게 됩니다. 삑삑삑삑 모든 미팅 하면 이렇게 모듬원들이 원형으로 앉게 되고요. 체육 수업 할 때는 학생들은 해를 등져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운동장에 설치를 했을 때는 설치된 것을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을 고려해서 모여라는 신호를 올려야 되겠죠. 머리 스타일 단정하게 해야 되겠고요. 운동복, 운동화, 호루라기. 더운 여름에는 선크림과 선캡 쓰고 하면 좋겠습니다. 체육 수업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 5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원마커 아주 좋습니다. 위치나 영역 표시할 때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루라기, 전자 호루라기도 좋고요. 팀 조끼 있는데요. 다양한 조끼들이 있습니다. 조끼형도 있고 띠 형식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틱 활용하면 술래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고요. 펜싱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폼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안 아프죠? 교육과정의 평가입니다. 평가의 방향에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째, 신체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종합적 평가입니다. 수행 중심의 평가를 활용하고요. 이를 위해서 평가 내용 측면에서 내용 영역과 범주에 따라 분류된 내용 요소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됩니다. 둘째, 평가 방법 측면에서 학습의 결과와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 맥락에서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요. 셋째, 평가 도구 측면입니다. 신체 활동 역량의 성취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경우 서술형, 논술형 보고서 등의 평가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뭔가 보고서 쓰는 게 어려우면 교사의 관찰 평가로 할 수 있는 거죠. 평가 방법입니다. 첫째, 평가 내용 선정입니다. 평가 범위는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지도된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맞는 평가 방법 및 도구를 선정해야겠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